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법정 시한을 넘겨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7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12일까지 협상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7월 4일, 5일, 6일 그러니까 8차, 9차, 10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오늘 회의를 종료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서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 법정 제출 시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에 걸친 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인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번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지나치게 낮은 조정안을 내놓을 경우 위원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위원회는 애초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협상은 오는 12일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양대 노총도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적자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통해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때늦은 반성인데 회사는 갈수록 회복 불능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자구안 이행도 벅찬 마당에 회계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면 초과에 처한 대우조선해양. 속속 드러나고 있는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의식한 듯 뒤늦게 위기 극복을 위한 8대 쇄신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분식 회계를 통해 과다 지급된 2012년도 성과급을 회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임원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잘못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또 회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고재호 전 사장 등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성과급을 회수하겠다는 방침.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임직원에게 2천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임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10%를 추가로 반납받고 사무기술직을 대상으로 10에서 30%의 임금을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은 18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임모 전 차장의 소속 부서장과 담당 임원에 대해 각각 사직과 보임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을 최대한 되찾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선제적 비리 예방을 위한 윤리쇄신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이런 쇄신 노력은 위기 상황에서의 극약 처방일 뿐 회사 내 만연한 비리 사슬과 잘못된 관행을 일거에 깰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젊은 검사의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상사의 강압적 태도와 폭력 행위가 원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 검사의 동기생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법조인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생들로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혀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릴 사람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는 당초 검찰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기들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들의 친구들과 함께한 김 검사의 유족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이들은 김 검사가 사망한 지 6주가 지나도록 무엇을 했냐며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김 검사의 부모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해당 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대검찰청은 최근 자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부회의에서 상사의 자세와 후배 지도하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의 조직문화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울산 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교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를 결의하는 등 파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작년 한 해 30억 원이 넘는 접대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롯데그룹 계열사의 연결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로 지난 8년간 롯데홈쇼핑이 지출한 전체 접대비 139억 원의 약 25% 수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회의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욱 의원실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혐의로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미래부 간부가 민간 근무휴직을 통해 사기업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근무휴직은 공무원이 휴직 후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제도입니다. 미래부의 또 다른 간부는 성매매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퇴사하며 몰래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자동차 회사의 납품에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회사는 10년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도난당해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로봇이 자동차 헤드램프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도료로 칠하고 코팅하는 기술로 회수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분사된 고가의 도료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입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한 업체가 10년간 1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내 한 자동차 회사의 중국 체코 공장 설비 납품 입찰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수년간 설계를 담당하다 퇴사한 직원들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와 박모 씨는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다량의 설계 도면을 USB로 담아 빼돌린 뒤 동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어 해당 설비 납품 입찰에 저가를 써내 계약을 따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반값을 써내는 바람에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데 그 취약한 것을 이용해서 기술 자료들을 가지고 동종업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경찰은 김 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보안 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자신의 거짓 경력을 블로그에 올린 의사와 병원 내에 걸어둔 의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은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과의사 이모 씨는 거짓 경력서를 액자에 넣어 병원 안에 걸어뒀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UCLA 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경력을 내걸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환자들을 치료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고 이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인의 경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가 비록 허위 경력서를 병원 내에 게시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거짓 경력을 올린 의사는 어떨까? 법원은 지난 2014년 거짓 경력이 쓰인 명패 사진을 병원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프라인 광고는 일방적이지만 인터넷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보다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심을 인용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창업 카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됐는데요. 최근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 들어선 창업 카페입니다. 창업을 꿈꾸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풍경이 아닙니다. 부산 창업 카페는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2015년 7월에 1호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최근에 대학 내에 2호점이 생겨났습니다. 자주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고 저희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해줘서 정말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내 창업 카페는 기존의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IT나 게임 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기본 프로그램 외에 창업가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은 물론 세미나와 초청 강연이 이루어지는 미팅룸 등도 갖췄습니다. 이번 부산 창업카페 2호점은 대학가 내에 저희들이 개소를 해서 대학 청년 문화가 활성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창업 카페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와 함께 더 많은 창업 준비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을 위한 알짜 정보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 회사 생활에 지친 20, 30대와 조기 퇴직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40, 50대라면 나도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한번 지어볼까 하는 막연한 꿈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단지 꿈이 아니라 혹시 진짜 실행에 옮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촌으로 취업,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핫키워드는 귀농귀촌입니다. 네, 인생 이모작을 농촌에서 시작해보려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한때 귀농귀촌 붐이 일었었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너무 먼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도 귀농귀촌 인구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귀농가구는 11,959가구로 전년보다 11.2%나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귀농가구 중 가운데 5, 60대가 64.7%로 절대 다수였고요. 3, 40대는 30%를 차지했습니다. 귀농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인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 7,409가구로 전년보다 6% 증가했습니다.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0.3세로 전년보다 0.2세 줄었고요.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귀촌 가구주 비율이 18.5%, 30대 가구주는 26.2%, 20, 30대 가구가 총 44.7%에 달했습니다. 네, 20, 30대 귀촌 가구가 과반수에 달한다니까 진짜 놀라운데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농촌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귀촌인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귀촌인은 1년 이상 동에서 살다가 읍면으로 이사 온 사람 중에서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와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자 등을 제외한 경우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의 목적이 없이 생활 근거지만 농촌으로 옮긴 사람들도 이 귀촌인으로 분류가 된 건데요. 그래서 치솟는 집값을 피해서 읍면으로 이주한 젊은이들이 대거 포함된 겁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을 돌파했다고 하죠. 귀촌인들의 기존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입니다. 거주지 부담에 밀려서 농어촌으로 이사 온 귀촌인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아예 도시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하는 청년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귀농은 단순히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농은 앞서 말한 귀촌과 다르게 영농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생계를 위해서 작물 재배를 하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귀농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50대가 40.2%, 60대는 24.4%, 40대 20%, 30대 이하 9.6% 순으로 이 30, 40대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퇴직 후 귀농을 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년 농부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취업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회사 취업만을 생각하지 않고 6차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는 농업에 눈길을 돌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귀농 도전자들이 웃으며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식과 노하우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또 높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힘든 도시 생활을 피해서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 하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귀농 성공률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귀농으로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50%였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공률이 절반 이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귀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물어봤을 때는 여유자금 부족을 과반수가 꼽았고요. 다음으로 영농기술 습득, 농지 구입, 생활 여건 불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금부터 지역 주민과의 갈등까지 신경 써야 할 게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귀농, 귀촌 준비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초기에 토지, 장비 구입 등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요. 수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농작물도 수확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 다년생 작물은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보 귀농인이라면 이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지원자는 창업 준비 과정과 창업 과정으로 나누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창업 안정자금으로 월 8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농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귀농 준비자가 선도 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요. 거주지나 영농 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거처,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희망자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 과정을 마치고 창업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는 목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혹시 자금 지원 정책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을 마치고 창업을 하게 되면 최대 3억 원까지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데요. 연리 2에서 2.7%대의 5년 거치, 10년 상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장기 저리 융자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착을 위해서 주택자금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가구당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 조건은 창업 자금과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면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서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고 금리도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또 신축, 개축은 최대 2억 원 이내,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귀가 솔깃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자격 요건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업 참여는요. 만 18세에서 39세 신규자 또는 영농 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매년 2월 해당 시군의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청년 예비 농부는 창업자금 수급 기간의 2배인 4년 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요. 지원 기간 동안 연간 일정 시간, 창업 준비 과정 800시간, 창업 과정 50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귀농 지원을 받으려면요. 동 단위의 도시에서 읍면 단위 농촌으로 이주해야 하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년뿐 아니라 4060 세대의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매년 귀농하려는 반대 세대 농사 체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귀농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귀농 전에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농민들에게는 일손을 공급해주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이름하여 4060 반태 세대를 위한 이음 프로젝트인데요. 올해는 70명의 지원자들이 경북 청송군 도시농민 경제하우스 유목민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각종 농산일을 배우고 있게 됐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농업 경작과 축산,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하루 6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귀촌은 하고 싶은데 농사질 자신은 없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귀촌한다고 해서 꼭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약용식물 전문 큐레이터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또 농촌체험 해설사, 음식관광 코디네이터 등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농촌 유망 일자리 50선을 선정했는데요. 농촌에서도 다양한 직종으로 일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K-팜 2016 귀농 귀촌 박람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 귀촌 상담뿐만이 아니고요. 귀농 귀촌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 길잡이라는 부제 하에 농기계 농자재관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귀농 귀촌 법칙에 2+1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적응하라인데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귀농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에는 활력을, 청년들에게는 취업 틈새 시장 개척의 길이 되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